군정 자문위원입니다. 농업파트에. 그래서 군정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날 창립 발기인대 하는 날 제가 갔어요. 가서 거기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편집 단장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갖고 했는데 지명을 와서 의사권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냥 하는 대로 보고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가 뭐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종이가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사회부는 시나리오가. 그런 상태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농업에서 관심은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하고 시작을 사실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 조금 잘한다고 느낀다면 그 공원 저는 99%가 부여군축에 있는 군수님 비롯한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그다음 저는 우리 주무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기간은요 행정기관이 주도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민간이 난 주도를 해야지만 창립하기 이전에는 행정기관이 이게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이 똑똑해서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농업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여기 지금 우리 박종팀에 계시고 우리 여기 김두주무관이 계신데 이분들 농업회사를 나름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끌리는 이분들 정성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요 보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많이 오셨네요. 사실 처음에 창립될 때까지는 행정기관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체성은 우리는 농업을 요구하면 정체된다는 군수님 이 약속을 제가 받고 했어요. 이 약속 받고 그래서 그 약속할 때 이게 미리 약속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할 때도 제가 얘기할 때 군수님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대원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농업회수가 제가 듣는 거 있었지만 이제 막상 내가 회장이 되고 보니까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참여를 설득할 거냐. 농업회수 왜 필요하냐고 얘기를 해야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농업인을 설득하려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다 똑같이 너나 내나 다 누군가 똑같은 생각으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네가 나서서 농업을 바꾼다고? 세상을 바꾼다고? 설득이 돼요? 우리 착하게 살자고 내가 이거 안 돼도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이 말씀에 착하게 살아라 하더라면 그 말에서 신뢰감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는 평창이 그래도 잘한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창이 엄청 잘한다. 막 농업회사에서 농업이 엄청 반막 뜬다 해서 우리 평창에 있는 김대현 사무국장을 우리가 실격화를 미리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그분 보고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 보고 똑같은 사람 여기 농업단체가 같은 장애인이 설득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신격화를 해놓고 와서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회 나면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경비를 거의 그분한테 다 썼어요. 그분한테 다 설득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저는 기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단체가 원하는 모든 김대현 국장을 공무원들도 김대현 국장하고 하고 신이 와서 우리는 했습니다. 신이 와서. 예? 농업 단체가 여동단체에도 그 모임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설득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이 가만히 보니까 전국에 농업회사 40개라고 하는데 썩 성과를 내고 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2010년부터 10년 역사가 흘렀는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모두 다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두 다. 누가 안 하라고 했겠어요. 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에서 나온 회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부여도 그 길을 갈 거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 그저 벗어나려면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어떤 길을. 이게 사실 이 제가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서 농업의 필요성을 기본을 찾아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연 농업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우리 농업단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얘기 못합니까? 다 하잖아 지금. 근데 왜 충분히 민의 의견을 대변할 때 농업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농업회가 필요하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못 찾고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조금 낫고 있다면 저는 그걸 좀 찾아보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꼭 있어야 한다면 그 왜냐? 왜 필요하냐 이게. 이걸 알아야 우리 설득을 해낼 거 아니야.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내가 참여 좀 해줘. 너 단체장이니까 당신 해줘.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루 들어다 말 거 아니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서로 이해가 돼야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라 우리 상공에서처럼 몇십 년 역사가 진행되는 달까지 농업에서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필요성이 완전히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이게 지금 우리 확립이 전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누군가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G7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근데 그중에 7나라 중에서 5나라가 농업회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강국들이 다 농업도 강국이에요. 경제 강국인데 상공은 강국이라 농업도 강국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이렇게 이 나라들이 다 농업회를 거의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제가 찾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농업회사라는 그런 기구가 상공 발전할 때처럼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의 그 발전 단계를 보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1950년대 그 다음에 후진국과 중진국을 묶어서 우리가 그냥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1950년대 농업이나 상공업은 우리가 뭐 전후니까 다 똑같이 후진국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2020년에 지금 왔을 때 상공업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G10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가. 그러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라. 근데 왜 농업은 개도국주의를 포기했다고 우리가 왜 아우성을 쳐야 되는 것인지. 왜 상공업은 선진국에 반영하는데 왜 농업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상공회에서 찾은 거예요. 상공회에서가 195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헌법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123조 5항에 보면 국가는 농업인이 아니라 농민과 어민의 자주주의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자주주의의 자율성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 상공회에서 회장이 누구신가요? 지금 최태원 회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중소기업인가요?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상공업에 필요한 의견들을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상공업을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1950년대 그 당시에 50년 생길 때 그 당시에 우리 전국의 산업이 농업이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모이지 않아도 국가 정책이다 농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머물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농업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농업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요? 농업시대? 우리 녹색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70년대 통일벼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우리가 쌀에 자급 기반할 때 그 당시로 녹색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비닐이 들어오면서 시설체계를 하면서 백색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보니까 6차 산업시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런 거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녹색혁명 시대에는 누가 정책 개발하는가? 농업 정책 개발을? 그때는 행정관리들이 했어요. 행정관리들 다. 행정관리들. 충분히 가능해서 왜? 품목도 쌀보리 콩 양담 정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농업계 출신들이 거의 절반쯤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기는 충남도청에도 그 예산농무 출신들 절반 정도 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때는 품목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행정관리가 충분히 현장 농업의 정책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도. 근데 이제 백색혁명 시대가 오니까 품목이 다양화됐잖아요. 이제 시대로서 되니까 다양. 그러니까 행정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견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한테 물었느냐? 특정 단체나 특정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시도에서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단체나 어떤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물으면서 정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정책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의견을 대변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시세 지금 뭐 품목도 다양하고 재배 방법도 마케팅 뭐 연령적으로 더 고령화 돼갖고 지금 다양화 돼가지고 특정이나 특정 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는 농업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런 전체 이런 다양화된 개청화된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대기구가 필요하다. 대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농업비서라고 보는 겁니다. 농업비서가. 그래서 저 앞으로처럼 농업의 시대를 구분한다면 굳이 녹색혁명 시대, 백색혁명 시대, 그 다음에 농업회수 설립 이후의 시대. 저는 이렇게 3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제 소망인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비가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 됐는 제자리 오늘 거의 하고 계시고, 지금도 고민이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하려면 농업계 대의조직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의조직은 뭡니까? 의견을 대신하려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려면 회원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는 지금 회원이 개인은 1131명입니다. 우리가 111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유일하게 창립할 때보다 줄지 않은 시군이 저는 부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유료 회원입니다. 우리는 회비를 안 내면 바로 회원에서 뺍니다. 어디 보니까 자료 보니까 회원에서 1000명이면 그 중에 뭐 회비 납부율이 뭐 60% 70%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는 100% 회원이에요. 이게. 우리 회비를 안 내는 그 다음 달부터 그냥 회원에서 이름을 다 뺍니다. 우리는 가입도 쉽고 탈퇴도 편해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빼줍니다. 그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농협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단체가 23개예요. 아마 우리는 단체를 풀으면 다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단체가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본적으로. 회비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만 원에도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업회에 가입한 회원 30명을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30명. 그렇게 하면 두질 못해요. 그래서 한 20명 뭐 15명 낮춰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30명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조제가 하려면 이게 기본을 가져야 된다. 그 이 설득작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신을 만들 그 신을 모셔오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농협 파트너십이라는 게 농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조례에 의한 분과부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과 제도로서 대표성, 파트너십 보장하는 게 가장 법제화인데 그건 안 되고 있고 우리 부여구는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군 농업회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두 번째로 부여군 농업 농촌 내 시범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밑에 조례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하던 팀장님하고 지금 여기 계신 김노중하고 협의회처를 만들어 주시고 저렇게 해야 우리 농업회수가 위장에 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협치농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이거 다 하죠. 이거 설명 제대로 못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 농정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체가 많이 있어도. 그게 막 협치는 하는데 형식 협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은 행정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그것을 담당 부서를 반영해 줄 것인지 반영 안 해줄 것인지 그것이 지금 협치예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잖아요. 뭐 정책 할 때야 야 우리는 정책 만든 우리 사전 의견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농업인들 요구하는 걸 다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안 들어주니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해요. 왜? 우리가 대안을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그 대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할 때 요구만 하지 그 대안을 만들어야지 못해요. 공무원이 안 된다 그거 못해 하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만 없이 비난하는 게 불만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구조를 깨는 것이 저는 농업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는 것이, 이 구조를 깨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도 우리 그럴 때 함께 기획해야죠. 참여를 해야지, 이때 기획할 때도. 이게 농업회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같이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함께 지는. 그래서 우리 기획은 일부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제 불과 시작한 지 7개월, 9개월 시작했습니다. 그게 또 코로나가 우리 같이 했어요. 동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는 못했지만 전체부터 일부는 했다고 보는 게 기획과 실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도 같이 할 거예요. 금년에 시간 가지고 책임도 같이 함께 지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책임을 우리가 져줘야 공무원이 마음을 놓고 우리가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농업회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호적 수익 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작은 애가 누굽니까 이게? 작은 애가? 그런 행정이가 우리 이게 농업인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커야서 이렇게 수평적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수평적 협력 관계라는 것이 군수가 오늘부터 농업인과 우리와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아니면 그다음 우리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농업인이나 농업단체가 수평적 관계입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수평적 관계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역량이 있을 때 수평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등한 관계다. 그건 우리 몫이에요. 이건 우리 농업회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몫입니다. 이거 수평적 관계가 되는 것. 이건 행정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몫이. 그래서 농업회사는 이걸 하는 거예요. 농업회사는. 수평적 협력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농업회사는. 저 부여 농업회사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회원수가 많이 참여가 돼야죠. 참여가. 호수에서 참여가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할 명분을 만들어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사무국이 있어야 돼요. 사무국이. 사무국팀도. 그래서 사람도 많이 참여하지만 사무국도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대등하게 행정기관들에 계신 주무관이나 팀장님이시는 이분들하고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 우리 사무국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수도 가지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제가 거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서천 오셨나요? 서천 오시는 그 창립 뭔가 오늘 설명할 때 보니까 그 오신 분이 설명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업인 회수가 내 동영상을 보니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농업회수다. 큰 목소리는요, 현재 농업단체에 보면 충분해요. 제가 대성자 그 큰 목소리 뒤에 뭐가 붙나 사진을 찾아보니까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대성 통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5%가 아무리 큰 소리 울어야 참 소리 내야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은 소리는 작대 내용이 함정이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는 게 우리 농업회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가서 그렇게 우리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우리 농업인이 많이 불리하잖아요. 지금 뭐 수입장 같은 개방 같은 거 되면 우리가 많이 불리하잖아. 그 불리한 것들이 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요? 불편한 우리 농업하면 뭐가 불편한 것인지 도대체. 그 다음에 뭐가 비합리적인 것인지 농업정책이. 그 다음에 뭐가 불공정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묶어서 이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걸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농업회사의 역할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느냐. 이거 찾아내 던져주면 야 우리 못해. 돈 없어 못해. 우리 직원 없어 못해. 응? 우리 능력이 안 돼. 우리 몰라서 못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할 수 있게 우리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해보자. 라고까지 해야 돼요. 라고까지. 그래서 저는 빨리 도회수와 중앙회수가 빨리 체계된다는 거 그거예요. 이게 시골에서 이거까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중앙생에서 진짜 농촌계획 좀 비슷한 그런 정도 그런 데와 협업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 의견을 내면 그런 경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그 다음에 농업회사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냐. 저는 지금 이거 정체성
농업에서 목표가 뭐냐? 농업단체가 왜 어떻게 다르냐?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거 뭡니까? 농업단 비슷한 단체 왜 만들려고 하냐? 옥상 옥이냐? 농단위는 왜 이걸 만드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게 뭐예요? 농업에 지금 모습을 지금 모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저는 공무원한테 저는 도에 있는 과장님이나 지금 박재수 주무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도농업에서 만들 때 그분은 아마 정체성을 생각을 했으니까 만들자고 했겠죠. 그게 과연 이어져 왔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시군에 계신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여기 시군을 10년 했으니까 계속 바뀌어왔을 거 아니에요. 농식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시군사 만들 때는 나름대로 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이어져 왔는지 나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정체성 확립과 역할이 빨리 우리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농업단체가 달라야 된다 이게. 달라야 된다고요. 같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미약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적 서비스? 저는 공적 서비스랑 어떤 공적 서비스냐면 지금 일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농업인이 꼭 필요한데 하는 곳이 없을 때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뺏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단체가 하는 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농업인한테 필요한데 아까도 불편한 거 찾은 게 이걸 참 문제점 찾았을 때 그 필요한 공적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정책은 우리가 지금 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적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도움하는 아까 그 책자가 있고 그다음 인력중개센터 할 거예요. 뭐 뒤에서 예산도 같이 한다 보니까 같이 상의할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농업적으로 플랫폼 구축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농업에 온갖 것이 있고 여기 쇼핑몰까지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쇼핑몰 해보려고 하는 거 농업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만들고 이름만 있고 컨텐츠 못 넣어가지고 우리 이름만 걸 거지 우리 예산 만들고 있고 어디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쇼핑몰 만든다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저는 지금 충남 농사랑이 제가 듣기로 정확하게 우리 한 2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도 농민들 크게 만족해 하지 않더라고요. 각 시군에 쇼핑몰 다 있어요. 부여도 있었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저 안 돼. 거의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근데 왜 농민들은 1억도 팔고 5천도 팔고 5억도 파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농업에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기존에 있는 농업인 단체가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기존에 할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않는 것들 어렵다 피어가는 거 농업에서 우리한테 필요한데 않는 것들 농업인들 그럼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무국 역량이에요. 사무국 역량. 이거 하면 돈 걱정이죠. 저 뒤에 말씀드릴게요. 돈을 걱정하면 할 게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돈을 걱정하는 거.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이 역할을 우리 농업회, 부여농업회에서 이 역할을 할 거냐 이 사업을 할 거냐의 결정 기준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10년 시작한데도 문표만 달았고 막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청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저는요 이게 뭐냐면 농업인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나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인력 중개사도 그런 거예요. 인력 중개사 우리가 몇 프로나 할까요? 몇 프로나. 지금 농협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래요. 개인들 하고 있으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부여군 전체 인력을 다 커버할까? 아니에요. 저는 1%만 해도 좋다. 근데 그 1%의 모습이 바람직하다면 나머지 99%가 우리 1%를 비슷하게 닮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는 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더라도 시도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데 누가 할 거냐? 저는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그런 능력 안 돼요. 우리 사무국 현재 직원 갖고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자 이거. 우리 뭐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하대요. 우리 자주부터 같이 할 거예요. 우리 노동인들 같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능력 없습니다. 그 다음 제 임기 유한해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제가 뭐 다음 사람 해야죠. 왜? 이거 농업할 때 계속 필요할 거니까. 누군가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풀어가야 될 문제. 저는 그렇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이 안 빠져나가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 언제까지? 나 임기 좀 바꿨는데 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다음 사람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관리 운영 체계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원 부과에 대회총회 정책팀회 마지막까지 하는데 저게 6, 7월 달에 2달 동안에 6, 7, 8월 달에 2달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게요 모임이 57번이었어요. 57번이 우리. 하루에 2번씩 돌아왔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하루에 2개만씩 또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해요. 저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 절차적 과정을 하냐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공무원들이 봐야 우리가 제안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매매 모여서 하면 명분이 없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요. 무겁질 않아. 근데 이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57번에 모여가지고 결정 난 거다. 그리고 군수님과 같이 의장해서 마지막 정책팀에는 군수님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반 좀 참여하고 그러니까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 조례로 공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 가져나온다. 그냥 매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사무국 조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장이고 제가 무급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매일 출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해요. 저는 제가 선출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추대에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필요하면 나를 갖다 써라. 그럼 날 쓰이면 당하겠다. 그럼 나 하겠다고 당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임을 당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쓰임을 당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요. 제 개인 사무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잠깐 제 사무실 있다가 여기서 9시 반쯤 출근하고 오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저는 오히려 또 제일 보러 다닙니다. 근데 거의 매일 와요. 거의 매일. 그 회장 밑에 우리 직원이 사무처장, 우리 사무국 전체를 우리 농업실 총괄 사무처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관리 회원과 회계 관리하시는 관리실장이 한 분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분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앉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토론하면 아까 그 얘기 똑같이 나와요.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50분 하라고 하는 나는 않겠다. 않겠다 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무시합니다. 전달했죠. 김동준 의원 전달했죠. 회장 밑에 우리 지금 사무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과 회계관리라고는 관리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원을 3명을 뽑는다 보니까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반대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할 건데, 일은. 사람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하자고 이게 조직 만든 거 아닌가요? 누가 일할 건데. 그럼 문표만 잡고 말 거냐. 나는 못한다. 그렇게는. 그래서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인력국장도 하고 있고, 그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이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이든지 전 부여하는 이야기, 그 다음 학기 10분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그걸 빨리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최소한 5명 만들어 보내가려고 합니다. 인건비율이 적게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적게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무실 와 이러면서 자꾸 구직 광고를 자꾸 발사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구인 광고에 관심 가지면 불안해서 내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대충 잘해줍니다. 하여간 일반이나 저 행정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우리가 훨씬 대우를 더 잘해줘요. 잘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사람이 있어야 일하고 대우해준 만큼 저는 일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분은. 지금 이렇게 현재 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행정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매주 모였어요. 매주 한 번씩. 매주 우리 박주문 팀장님, 팀장님하고 팀원하고, 그 다음 우리하고 매주 모여서 일주일 이번 주에는 뭘 할 것이고, 그 매주 창립한 이유도 계속했어요. 창립한 이유도.
창립은.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설립진단 시절에 사무국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지금 저 이사인데 그분도 오시라고 해서 항상 협의를 해요. 오늘도 그분 초대했더니 그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는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2년 갖고 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도농업에서 빨리 생기길 바라고 중앙에서 또 생기를 빨리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예요. 도농업에서 넘기고 도농업에서 못하는 거 중앙에서 넘겨야죠.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잠깐 이제 사진만 내면 안 보여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읍면 지역 대의원 선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전자투표합니다. 이게 뽑을 때 보니까 정치적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3명이 작자를 손들어가지고 이 사람 시킵시다 하면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나한테 밤에 잘못 뽑았다고. 잘못 뽑았다. 그래갖고 우리는 다 이렇게 투표해요. 무인투표를 다. 그래서 무인투표를 해요. 무인투표를. 네. 그래서 추천도 손들고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종이를 다 나눠서 다 쓰게끔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0명 정도 앞서 있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름은 감투만 쓰려고는 농업에서는요 이거 회장이나 사무장 어떤 게 감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75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저 음료수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 분과원회 할 때 이렇게 뭐 이게 친환경 분과인데 친환경 분과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요. 누가 제안을 하면 제안하는 사람 눈치를 보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다 무인투표를 가는 게 결정을 한다. 이런 절차를 알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안을 내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앞에서 가져온 의견이니까 몇 명이 그 머리만 떼고 수석수석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받으니까 말씀 좀 드리고 정책팀에 이게 우리 군수님이고 이게 정비당하는 여기서 결론 나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우리 의원이 11분입니다. 아까 우리 한번 의원도 한 번 오셨다 가셨는데 11분 중에 8분이 농업에서 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 우리 군수님도 가입하면 군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군수님 때 이게 우리 군수님의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공무원들은 한 2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하고 싶다. 그래도 회의할 때도 오셔요. 그분들이 또 오십니다. 사진 그 보여드리고 이게 그 뭐요 정책심을 마지막 때 이거 투표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작년 이게 받은 안건들이에요. 이렇게 처리는 우리가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사무국주지 아직도 완결이 못 해가지고 이걸 용역을 주고 다시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농촌발전 정책 제안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책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금년에 또 다시 만드는데 이 책자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하는 군수, 군의원, 도원의 농업에 관련 공약에 저는 여기서 다 나오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 선거할 때 농업에 대한 공약이 다 여기서 나오게끔 제가 할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보지 않고는 공약을 못 만들게끔 만들 수 없을 정도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책자를 진짜 정말 다음에 더 이게 작년 코로나 때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많이 잘 못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정말 여기를 보면 공약을 다 만들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여기를 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다 한 번씩 다 나눠졌어요. 왜? 이 문제는 금년 한 해 내년에 못 풀어도 언제나 풀어야 될 문제예요. 농업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계속 보강해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우리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농업에서 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드는 일이 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농정 우리 사업 안내보다도 우리는 사업 안내가 많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도움을 받고 회원들이 많이 유지가 되지만 저는 궁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일이라. 그 다음에 농정지원 사업 안내라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계속 부건 전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 일정을 보시면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사실 작년 10월달부터 시작을 하게 했다가 공문 내보냈다가 못하게 해갖고 취소했고 1월부터 3월까지 들어오는데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회원 소집하려면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를 2번씩 해요. 참석할 거야. 그렇게도 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번엔 우리가 전화를 하지 말자. 사람이 많이 오면 이 거리가 안 되니까
사람 한 10대면 20명 정도 모여서 우리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하고 공무원 보내서 지금 공무원 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 2군이 이제 우리가 16개면이에요. 그렇게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는 5월달까지 할 거고 정치분과는 6월달 아까 군수님과 마지막 투자 6월달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에서 하면 7월달까지 7, 8월달까지 내주면 반영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기본 예산 베이스가 다 깔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깔리기 전에 미리 다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딸릴 거예요. 이게 반영 안 되면. 이게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가면 제가 이유를 물을 거예요. 어떤 경 중에 우리 것이 뭐가 약해서 그것이더라고 우리 빠졌는 건지. 그래서 군비의 기본 베이스는 이걸로 깔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나눠졌어요. 이 책장. 네, 내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6월밖에 할 거고 그 다음 평가를 할 거예요. 정치평가 뭐가 잘하고 못하고. 자, 배정은 정말 잘했는 것인가지도 해서 책자에 다 만들어낼 거예요. 뭐 투표해도 잘했다면 다그 비율까지 다 내서 우리 회원들 1,200명 중에서 그건 잘했고 못했고 그 다음 우선순위도 다 정해서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선생님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저 경주서도에 오더라고요. 내가 못 오겠어요.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고. 작년에 오는데 우리가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지금 오시면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랑. 그냥 우리 생각만 있을 거예요. 생각만 지금 말씀해 생각만. 제가 고민합니다. 정말 이게 아까 되겠죠. 우리는 CMS로 받습니다. 우리는 단체를 묶어서 연답해서 우리는 안 받아요. 단체가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우리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을 하면 나눠줘라. 우리 CMS로 받아요. 왜? 한 달에 우리 5,000원씩 받아요. 그 5,000원이 매달 벌 때 이 돈이 아까운지 억울하지 않은데 당신들이 받으면 좋겠다 회원들이. 그리고 직권해자 하니까 직권이 나와요. 저는 그럴 길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우리도 뭐예요? 그게 억울하지 않게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저는 단체 되는 걸 허용은 안 해요. 무조건 또 단체 기금을 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 그 각자 단체 하루도 주고 우리한테 CMS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MS를 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고객은요 농업인만이 아니에요. 여기 항쟁기관도 우리 고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큼 잘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비를 안 내도 그다음 농협 생산단체도 우리 고객이에요. 농업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농협은 다 12개 단체가 다 들어왔고 작년 회비 3천만 원을 그건 일괄 납부를 했어요. 그럼 뭐 단체니까 내가 굳이 그럼 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괄 납부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저 좋은 현장에 들어가지고 그걸 정책화해가지고 좀 모양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영을 몇 프로 시키느냐가 앞으로 성패예요. 아 농업회사 얘기를 하고 우리 현장에 뭐 있어요. 의원 선생님 잠깐만 이게 반영이 돼. 이렇게 해야 존재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목적. 그래서 제가 사무국을 자꾸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우리 정책부장님은 제가요 모르마다 하여간 10번 이상 해달라고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력국장님이요. 나중에 우리 외국도 나와서 직접 혹시 인력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볼지 몰라서 우리 영어 면접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뿔도 그렇게 뽑았어요. 그럼 뭐예요? 인건비를 꽤 줘야 돼요. 꽤 공개하기 어려운데 꽤 줘야 됩니다. 꽤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책부장님 제가 와 사정을 했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뽑아요. 그렇게 뽑니까. 그래서 뭐요? 이렇게 이것이 같지 않고는 인원이 늘어갈 수가 없어요. 제 목표 2,000명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게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하기죠. 배우러 가죠. 배울 게 없어요. 설립할 때까지 배울 때가 있어요. 설립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하고 뭐 이 법인을 어떻게 하는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요 설립하거나 한 이유는요 어디도 배울 데가 없습니다. 부여도 배울 곳이 안 돼요. 그 적이 맞게끔 하는 거야. 그치? 그대로 온 거예요. 이거 따로 배울 데가 없어요. 각 지역만 틀고 각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고 각 지역마다 생각이 또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어디가 배울 데 없어요. 배울 데 없어요. 어디도. 저는 감히 말씀 어디도 배울 데가 없어요. 어디 배울 데. 창립할 때까지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너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열을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너무 가보지 않은 길. 내가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시우님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우님 같은 제 이광구한테 왔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등산하는데 산꼭대에 올라갈 때 그게 힘들지 않으면 그 산꼭대에 올라가서 야호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저는 힘이 들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그 각오하고.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그 지금부터 나아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믿지 마세요. 여기서 찾지 마세요. 여기서 찾지 마시라. 그 다음에 농업은 여기에 답이 없어요. 40개 된 그림인데 여기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답을 따라서 배울 곳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지금 농업단체 활동을 다 했잖아요. 지금 농업단체 중심으로 지금 다 구성이 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험이 뭐예요? 농업단체 경험이에요. 지금까지 경험이. 그 다음에 뭐 지금 해왔던 방식도 농업단체에서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익숙해진 습관도 농업단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농업단체의 모습 그대로 하면 농업에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역할 바꾸주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계속 활동이 안 되고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농업단체 연장선생을 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생각할 게 뭐 좀 달리하는 게 당연히 농업단체를 해산하고 이거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부교단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야 맞지. 그들은 그쪽에서 내주고 우리는 조용하게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을.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접근 좀 달려야 된다. 우리는 그래도 경쟁할 일이 없어요. 경쟁할 일이 농업의 단체들하고 협의가 잘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혀 다른 농업단체와 해왔던 그 경험에서 그 습관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다음 모여서 우리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오늘 보고서 내용이 지난번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게 없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다음에 오면 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충남도가 유일하게 뭐 제주도는 뭐 그렇다 치고 유일하게 도 농업회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50분 쓴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다니까요. 거의 끝났습니다. 네. 회의도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잠깐 쓰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도농업회수하고 시군농업회수고 관계와 역할이 이게 지금 정리돼야 돼요 지금요. 사실 이게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도농업회수하고 관계가.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농업회수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도농업회수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도에서 해결해 주는데 지금 아직 그런 역할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도농업회수의 그 운영에 대한 운영 경비도 시군들이 지금 그래서 논의가 좀 돼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농업단체에서 의견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법제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쉽지 않다는 거 오래전에 알았어요. 오래전에 알았는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제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농업회수가요. 군청이나 도나 국가가 농식품부가 농령을 펼치는데 농업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저는 법제화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농업회수의 운영을 좀 경비를 지원해주고 뭐 그런 차원 접근한다면 저는 법제화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 우리가 꽂혀 있지 지금 여기에요.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저 법제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된다 해도 농업회사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에도 농업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사가 다 지원해줘요. 그 지원 경비를 쓰기 위해서 조직이 목숨이 살아 연명되는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농업회도 그런 조직이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 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는요 이게 농업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사전에 농업회사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국가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농업회사 설립 목적을 하려면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 제출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법제화가 빨리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만 되면 농업회사 운영이 훨씬 수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면 지금 그래서 우리 민간협조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은 농업회수가 낯설고 불편한 존재예요. 지금 아직은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좀 운영비 때문에 걱정. 지금 보면 그렇죠. 운영비 그런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기 행정관 계신 분 우리 직원도 이런 거다 운영비 좀 만들어달라고 싹 빼잖아요. 이게 농업회수라는 존재가 낯설기도 하고 불편한 존재 해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근데 조금 지나면 저는 긴장 관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보니까 농업회사가 하는 의견들이 모아지니까 맞는 의견들이 왔어. 근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긴장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아 농업회사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런 믿음이 관계될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는 협력의 단계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연을 현재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2년 동안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동영상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농업인이 주인공이다 이 얘기가 있어요. 전 이 얘기 동영상 들을 때 슬퍼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 얘기하면 우리는 주인공이 이미 아니에요. 부영 같으면 부여 군수가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고 군의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고 조합장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고 공무원들이 우리의 농업의 주인공은 농업 당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지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예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나는 예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얘기 들을 때 진짜 슬픕니다. 근데 이 동영상 틀어줘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인공에게 물어봐요. 그럼 웃어요. 농업회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분명히 50분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요. 우리 나머지 토론하면요. 우리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 여러분 했던 얘기예요. 돈 얘기밖에 안 된다. 돈 얘기밖에. 근데 그 돈 얘기가 우리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얘기 저서 불쾌했어요. 저는 불쾌했다고요. 제가 분명히 해서 20분 나갈 때 직원한테 얘기를 해라. 나 50분 주지 않으면 얘기 안 된다. 그래서 동의를 어제도 확인했어요. 일정부터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저기 해주신 회장님한테 한 박수. 고맙습니다.